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 들어온 모든 상식은 근본부터 흔들려야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심장외과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 가슴을 열고 그들의 동맥을 직접 절개하며 병든 혈관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고혈압이 심혈관계에 실제로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역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고혈압이 단순히 체액량의 문제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파이프 안에 물이 너무 많아서 압력이 높아진 것이니 소금을 줄이고 이뇨제를 먹어 물을 빼내면 된다는 식이죠. 의사들은 말합니다. 싱겁게 드세요. 이 약을 드시면 수치가 내려갈 겁니다. 실제로 약을 먹으면 숫자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과연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델은 1970년대에 낡고 불완전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방식은 고혈압의 증상인 수치만 관리할 뿐 당신을 병들게 하는 원인은 방치합니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단순한 배관 문제가 아닙니다. 배관 속 액체의 양이 아니라 배관 그 자체의 변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응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상태의 동맥은 단순히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수준에서 썩어가고 있으며 딱딱하게 굳어지고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혈압약도 이 무너진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리하지 못합니다. 숫자에만 매몰된 관리는 혈관이 안에서부터 파괴되는 것을 막지 못하며 결국 여러분을 잠재적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 속에 가두어 두는 셈입니다. 고혈압의 본질, 혈관의 구조적 변형제가 수술을 위해 환자의 가슴을 열었을 때 혈관의 상태만 보고도 그 환자가 고혈압을 얼마나 앓았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동맥은 절개하는 순간 탄력 있게 튕겨나갑니다.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생명력이 넘치죠.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졌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동맥은 다릅니다. 메스로 혈관을 자를 때 사각사각하는 불쾌한 소리가 납니다. 탄력은커녕 마치 낡은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하고 부스러집니다. 때로는 혈관벽이 너무 경직되어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혈관 석회화와 구조적 경직 별표의 실체입니다. 혈압 수치가 120/80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고 안심하는 환자들조차 수술실에서 만난 그들의 혈관은 이미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약물은 경직을 고치지 못합니다. 약물은 모니터상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 체액량을 조절하거나 혈관의 긴장도를 억지로 조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혈관벽의 구조적 손상을 수리하거나 사라진 탄성을 복구하거나 미세한 내피세포의 기능을 재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엔진이 타버린 자동차에 연료만 조금 덜 넣어서 속도를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엔진은 여전히 망가져 있죠. 진정한 의미의 고혈압 역전은 수술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수준의 구조적 리모델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혈관벽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고 쌓인 칼슘을 제거하며 혈관 스스로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던 환자들이 어떻게 혈관의 유연성을 되찾고 약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 그 구체적인 세포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전, 글라이코케일릭스의 파괴와 혈관 보호막의 상실. 우리가 혈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혈관의 가장 깊숙한 곳, 즉 혈액과 직접 맞닿는 단일 세포층인 내피세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피세포 위에는 별표
글리코칼릭스 별표라고 불리는 미세한 젤 형태의 코팅층이 존재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아주 얇은 층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방어선입니다. 글리코칼릭스는 마치 프라이팬의 테플론 코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글리코칼릭스는 혈액 속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흐르도록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혈액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힘을 감지하여 내피세포에 산화질소를 분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산화질소가 있어야 혈관이 이완되고 압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코팅층이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설탕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가공식품의 독소로 인해 만성염증이 생기면 이 글리코칼릭스는 산에 녹는 비닐처럼 맥없이 녹아내립니다. 코팅이 벗겨진 혈관벽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테플론이 벗겨진 프라이팬에 음식이 달라붙듯 염증 분자와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증의 시작이며 산화질소 생성이 중단되면서 혈관은 만성적인 수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비극은 대다수의 혈압약이 이 코팅층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ACE 억제제나 이뇨제는 수치를 낮출 수 있어도 이미 벗겨진 테플론 코팅을 다시 입혀주지는 않습니다. 코팅이 없는 상태에서 압력 수치만 낮추는 것은 녹슨 파이프에 물만 살살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혈관벽은 계속해서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역전의 첫 단추는 바로 이 무너진 글리코칼릭스를 재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전, 동맥 경화도와 맥압의 치명적인 경고. 여러분의 혈압 측정계를 다시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과 같은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심장외과 의사인 제가 혈관의 경직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별표 맥압, 펠스프레셔, 별표입니다. 맥압은 수축기 혈압에서 이완기 혈압을 뺀 수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60, 70인 환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맥압은 무려 90입니다. 왜 맥압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대동맥은 심장이 뿜어내는 강력한 압력을 흡수하는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대동맥이 유연하게 팽창하면서 압력을 받아내고 심장이 쉴 때 이완기는 팽창했던 대동맥이 다시 수축하며 혈액을 전신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유연함 덕분에 우리의 수축기 혈압은 너무 높지 않게, 이완기 혈압은 너무 낮지 않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노화로 대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동맥경화, 이 충격 흡수 기능이 사라집니다. 심장이 피를 뿜을 때 혈관이 늘어나지 못하니 압력은 혈관벽을 그대로 강타하며 수축기 혈압이 160, 180까지 치솟습니다. 반대로 심장이 쉴 때는 딱딱한 혈관이 다시 수축해주지 못해 이완기 혈압이 60, 7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맥압이 벌어지는 현상이며 혈관이 콘크리트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대의학은 별표 맥파속도, 펠스웨이브 벌라서티, PWV, 별표라는 검사를 통해 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혈관에서 혈압파동은 초당 약 7m로 느리게 이동하지만 딱딱한 혈관에서는 초당 15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질주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내과 의사들은 이 검사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동맥의 경직도를 직접적으로 고칠 수 있는 알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 듣는 수치에만 집중하고 혈관의 질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경직도는 역전 가능합니다. 특정 영양소와 물리적 훈련을 통해 굳어진 콜라겐 섬유를 다시 유연한 엘라스틴 구조로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기전, 신장을 마비시키는 인슐린 신장 잠금. 우리는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들에게 소금을 먹지 말라고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소금을 마음껏 먹어도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저염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혈압 수치가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해답은 염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별표 인슐린 별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표 인슐린 신장 잠금, 인설린 키드니락, 별표이라 부릅니다. 본래 우리 신장은 혈액 내 나트륨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필터입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다시 흡수하여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하지만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이 정교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인슐린은 신장의 세뇨관에 직접 작용하여 나트륨의 배설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인슐린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귀한 염분을 보존하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이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먹고 가공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장이 나트륨 보존 모드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소금을 줄여도 신장은 몸 안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양의 나트륨조차 끝까지 재활용하여 혈액 속으로 다시 밀어넣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머물면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결국 혈액량이 늘어나 압력이 상승합니다. 또한 고인슐린혈증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키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즉, 인슐린이 높으면 신장은 소금을 움켜쥐고 혈관은 억지로 수축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검사상 당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이 잠금 장치는 이미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추기 위한 진정한 싸움은 소금통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잠그고 있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혈관 역전 솔루션, 글리코칼릭스 재건과 석회화 역전.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혈관의 테플론 코팅, 즉 글리코칼릭스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미세 코팅층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다당류로 구성됩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원료 공급과 파괴 차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당 스파이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140을 넘을 때마다 글리코칼릭스는 물리적으로 조각나 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코팅의 원료가 되는 해조류 유래의 황산화 다당류, 푸코이단을 섭취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특정 해조류 추출물은 단 며칠 만에 손상된 글리코칼릭스의 두께를 회복시키고 혈관 내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베리류나 다크초콜릿에 풍부한 폴리페놀을 더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코팅층이 산화 스트레스에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별표 혈관의 탈석회와 별표입니다. 많은 이들이 혈관에 쌓인 칼슘을 제거할 수 없다고 믿지만 이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혈관벽에서 칼슘을 밖으로 퍼내뼈로 돌려보내는 핵심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 GLA 단백질, MGP입니다. 하지만 MGP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별표 비타민 K2, MK-7, 별표를 만났을 때만 활성화되어 칼슘 청소기 역할을 시작합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칼슘은 갈 곳을 잃고 동맥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콘크리트처럼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한 K2를 공급하면 MGP가 활성화되어 혈관벽에 칼슘.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훈련을 8주간 지속하는 것만으로 수축기 혈압을 10에서 15수은주 밀리미터 낮출 수 있는데 이는 웬만한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료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비강호흡, 네이젤 브리딩, 별표입니다. 우리 코 뒤편의 부비동에서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산화질소가 생성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소중한 기체가 모두 버려지지만 코로 숨을 쉬면 산화질소가 폐로 들어가 혈류를 타고 전신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수면 중 입술 테이프를 붙여
코로 호흡하게 한 환자들이 아침 혈압이 급격히 안정되는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종 단계, 인슐린 리셋과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단계는 별표 인슐린 리셋 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슐린은 신장을 잠그고 나트륨을 움켜쥐게 만듭니다. 이 잠금을 해제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별표 언제 먹느냐 별표에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16, 8 간헐적 단식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면 혈중 인슐린 농도는 기저치까지 떨어집니다. 인슐린이 낮아지는 순간 신장은 비로소 이제 나트륨을 내보내도 좋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소변을 통해 과도한 염분과 물이 빠져나가며 혈액량이 최적화되고 혈관의 부종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쥐어짜는 이뇨제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 몸의 자가 치유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주 2, 3회 정도의 저항성 근력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췌장이 더 이상 과도한 인슐린을 뿜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신장의 잠금이 영구적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서 이미 늦어버린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을 충실히 먹었지만 혈관이 굳어가는 기전은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고혈압은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종신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영양 전략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역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야식을 끊고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 혹은 지금 바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리모델링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드레싱, 해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수술실에서 뵙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혈관을 결정합니다.